반갑습니다. 12월 16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이 일제히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하락폭이 다시 또 커졌는데요. 자, 일제히 상승 출발을 해서 분위기가 괜찮겠다 싶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바로 또 내리꽂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09%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5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도 마이너스 0.16% 하락 마감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기술주 쪽 움직임들이 좀 부담을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술주 쪽에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는 조금씩 상승했거든요. 근데 브로드컴이라든지 오라클 뭐 등등등 이런 기업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지표 발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 요소들이 좀 생긴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AI 쪽 관련한 부분에서의 약세, 특히 기술주, 테크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담 요소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자, 미국이 오늘 성공적으로 반등을 해줬다라면 또는 어제 그저께 이제 밀렸었던 지난주에 하락했었던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어느 정도 해줬다라면 오늘은 조금 가볍게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살짝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일단, 주의하면서 계속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자, 오늘 주요한 뉴스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것이 있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BOJ, 이제 오늘인데요. BOJ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뱅크 오브 재팬입니다. 자, 일본 중앙은행인데 얘네들이 지금 금리 결정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인상이 매우 유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상이 유력하다. 지금 이게 이제 0.75%. 요거 지난번에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답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번 주에 0.75까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엔화 강세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엔화 강세 국면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NK 트레이드에 대한 그죠?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요소가 됩니다. 왜냐면 엔화를 사들이는 거가 되는 거죠. 왜 엔화를 사들이느냐? 미국으로 넘어갔었던 그 자금들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면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1.75%까지 인상할 걸 전망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약간 조심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미국으로 넘어간 돈이 제법 많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미국에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 시장 자체의 어떤 유동성 이쪽 부분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도 사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 이것도 사실 애매한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이게 뭐 쉽지 않네요. 그죠? 네. 일본 대형 제조업체들이 체감 경기 지수가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라는 거가 나오면서 이 금리를 인상시키겠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뭐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나쁘지 않으니까 금리를 좀 올려야 되겠다. 금리를 보통 인상시킨다라는 것은 경기가 너무 좋을 때 그것은 약간 긴축하는 그런 정책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요거가 좀 애매하게 작용이 좀 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 거죠. 미국은 금리를 낮추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엔캐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야 뭐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경고성 메시지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가 조금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CPI 지표 또 발표가 있잖아요. 미국 CPI 지표는 3.1%. 그러니까 지난번에 3% 나왔었는데 이번에 3.1%면은 3%대를 계속 높게
책정이 되게 되면 물가가 높다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금리를 낮추기가 어렵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죠. 이게 높아진 상태에서 지금 네, 상승률이 점점점 낮아지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거 물가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인데 이 부분이 잊어버린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팍 뛰어서 뭐 7%, 8%대 나와서도 물가 상승률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 5% 줄고 6% 줄고 그게 줄어드는 건가? 그게 고정된 물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네, 1이 이만큼 올랐다가 2가 3만큼 올랐다가 뭐 3이 4만큼 올랐다가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동일 상황으로 증가가 되지만 성장률은 낮아지는 것처럼 계속 물가는 위로 계속 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물가가 마이너스 나줘야 돼요. 즉 CPI 지표가 마이너스가 나와줘야지 물가가 좀 네,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저거는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라간 거에서 3% 더 오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물가 상승률이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지금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조금 이상한 애들이긴 할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금리를 또 안 낮출 수는 없어요. 네, 금리가 미국이 지금 물가 잡는다고 많이 올려놨는데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고용 시장도 엉망이 돼버리고 하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네, 진퇴양난이고요. 여기다가 일본은 금리를 올려버린다. 야, 이거 진짜 이거 조금 네, 경제 지표의 전체적인 흐름이 뭔가 이제 큰 변동성 같은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계속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주목을 하시고 상황이 바뀌는 그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빵 하고 쏴버리게 되면 네,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상황을 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복잡한 내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가 네, 중요한 포지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지표 포인트가 되는데 금리가 이제는 우리가 일본 은행의 금리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좀 된 거죠. 자, 뉴욕 증시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자고요. 고용, 물가지표 경계감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고용과 물가, 이 주요 경제지표들은 뭐 말씀드렸듯이 고용시장 별로 안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물가지표도 별로 안 좋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올런지는 또 봐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썩 훌륭해 보이진 않아 보여요. 그죠? 네.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아 보이고 종목별로는 AI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 브로드컴은 5.59% 급락. 시간에서 또 빠지고 있어요. 네.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 빠진 것에 약세가 또 보이니까 아주 안 좋은 거죠. 오라클은 2.57% 하락을 했는데 오라클은 어떻게 되고 있냐? 오라클도 또 빠지고 있군요. 이 뭐 이러냐, 그죠? 네, 별로. 자, 오라클하고 브로드컴 얘들 실적 네, 그래요. 뭐 AI 투자 수익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뭐 계속 잡고 있다고 하는데 심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정규장에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시간에서 또 떨어진다? 그러면 안 받아주면 다음날 또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약간은 좀 애매한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 괜찮은 네, 이슈가 하나 있긴 있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AI 관련 거래를 기피하고 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결국 매그니피센트라 불리는 핵심 기업들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뭐 AI 쪽 관련한 부분이거나 이런 그 매그니피센트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영업 이익력, 영업 레버리지 이러한 부분들 지금 이 기업들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테슬라, M7이라고 불리는 요 매그니피센트 7 바로 이 기업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AI하고 다 엮여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강력한 어떤 시너지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거래를 조금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실적으로는 조금 부담 요소가 좀 있다고 되어 있는 요소가 되죠. 네. 이 중에서 테슬라는 장중에 한 4%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올랐느냐? 테슬라 이야기 여기 있나요? 여기 없네. 테슬라가 올라간 이유는
운전자가 없는 완벽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성공시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강하게 올랐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로보택시, 운전자가 없다, 완전 자율주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SDN이라고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기업 그 자동차가 스스로 이제 스마트하게 생각하고 발전하고 막 업그레이드 되고 막 이러한 기술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AI라고 보셔야 돼요. AI라고 보셔야 되고, 요것이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건데, 자, 이게 재밌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자율주행이 그동안 잘 된다, 어떤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왔었지만, 요게 약간 가라앉아 있다가 지금 테슬라를 통해서 또 튀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관련한 종목군들이 뭐 현대모비스나 이런 게 있겠지만, 기타 소프트웨어 업체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또는 테슬라와 연결되어 있는 게 뭐가 있죠?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요. 그런 칩이라든지 이런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게 살짝 기대치가 생길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올라왔던 이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AI의 황제 엔비디아가 중국 견제 시장 선점 승부수를 던졌다. 무슨 얘기냐? 새로운 모델을 개발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냐면 네모트론 3 나노라는 거거든요. 얘네가 이제 그 AI 모델, 그 언어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모델 라인업이 있어요. 나노, 슈퍼, 울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울트라가 제일 강력하고 무거운 거,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노가 이제 가장 가볍고, 뭐랄까 좀 경량화 모델이라고 보면 되죠. 경량화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네모트론 3 나노 모델을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건데, 자, 요거가 발표가 되니까 브로드컴, 오라클 등 다른 쪽이 이제 하락세에 보이면서 떨어지긴 했지만, 괜찮은데요, 얘는 달라 라는 식으로 하면서 주가 하단을 지지하게 됐다.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 여기는 설명이 다 안 나와 있네. 요게 뭐냐면, 이 네모트론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 AI라서 좀 가벼운 모델.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딥시크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특정한 어떤 부분들의 강력한 그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 거대 언어 모델하고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좀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요? 거대한 언어 모델은 모든 것을 다 아우르면서, 나 필요해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뒤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도서관? 도서관이라고 생각했을 때, 야, 성투다에서 좀 알아봐 라고 하면은 온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뒤져가지고 성투사를 찾아와요. 근데 이렇게 그 핵심 경량화된 모델 같은 경우는, 야, 성투사에 대해서 찾아와. 성투사가 누구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 잘생긴 사람 해가지고 잘생긴 사람 있는 쪽에 가서 성투사를 찾아온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를 다 뒤적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를 수 있죠. 자, 그리고 뭐예요? 불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핵심적인 가벼운 모델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스마트폰이나 뭐 인터넷이 없어도 돼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비서. 야, 좀 알아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알아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가벼운 어떤 그 AI 비서요. 야, 뭐 스케줄 정리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많이 쓰일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국이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딥시크 이후에 계속적으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이 빠방 하고 막아버렸죠. 막아버리면서 엔비디아가 이걸 발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뭐 주가는 그냥 그래요. 뭐 어느 정도 올랐었죠? 0.7% 오른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특이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중에는 좀 올랐었단 말이죠. 장중에는 좀 올랐었어요, 엔비디아가. 근데 지금 다 떨어져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거는 괜찮은 네, 소식이에요. 엔비디아에게 오랜만에 괜찮은 소식이 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괜찮은 모습이고, 요게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네. 뭐 코딩이라든지 또는 온디바이스 AI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로봇에 탑재되는 거 있잖아요. 로봇에 탑재될 수 있어요. 그 다음 PC. 요즘에는 전부 다 AI니 어쩌니 해가지고 뭐 PC니 핸드폰이 다 AI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온디바이스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봇 비서. 네. 이제 집집마다 로봇 하나씩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뭐 좀 생각해봐. 야, 오늘 스케줄 어떻게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비서가 따라다니면서 다 했었는데, 이제는 로봇가 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만약에 자동차에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에 심으면.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게 벌어진다고 테슬라가 운전자가 없는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리고 거기 나의 온 디바이스 AI 이걸 심었어. 자, 도와줘 키트. 그러면 키트가 오는 거야. 와가지고 마이클 어서 타세요. 그리고 타. 자, 그럼 마이클이 차를 타면 차가 알아서 출발을 해. 자, 다음 스케줄은 뭐지? 네, 그러면 키트가 네, 다음은 여기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해 드릴까요? 그쪽으로 하자.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과 이 네모트론 3 나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우리가 오늘이 아니죠? 네, 앞으로 이제 AI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조금 네, 더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힌트를 좀 보고 그쪽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배당주 여러분들 이제 관심들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3월 결산으로 들어가는 애들부터 즉 내년에 배당 받으시면 전부 다 그게 분리과세로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조심은 아니죠. 참고를 하실 만한 내용인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요건은 뭐냐면 배당 성향이 45% 이상이면서 네, 전년도보다 배당이 줄지 않을 것. 네. 줄지 않을 것. 자, 그다음에 네, 25% 이상인 배당 성향을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10% 이상 배당금이 증가해야 할 것. 요게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요 중요한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이렇게 뭐 삼성생명, 고려아연 등등등등등등등 나와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일단 뭐다? 일단 뭐예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걔네들은 이미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 여기요. 배당 성향이 25% 미만이거나 전년 대비 배당액 증가 10%에 미달하는 현재 기준선을 소폭 밑도는 기업들에 대한 뭐다? 특별 배당 가능성. 왜냐면 분리 과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삼성전자는 배당 성향이 27%, 요건 조건을 충족했는데 배당금이 3.9%밖에 증가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당금을 6.1% 더 증가시키는 특별 배당을 줄 수도 있겠죠. 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실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대차는 29%의 배당 성향인데 증감은 1.3%밖에 안 됩니다. 배당 성향을 높이든 배당금을 높이든. 기아는 32% 정도 배당 성향인데 마이너스 3.9%, 배당금이 오히려 좀 줄었어요. 자,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KB금융 같은 경우는 24%니까 요거는 배당 성향을 좀 올릴 수 있지만 얘는 기업 자체가 너무 주가가 올라가서 별로 의미가 없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 배당 성향에 살짝 치지 못하는 애들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분리과세 이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배당 성향이 높아지든 배당금이 높아지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보다 배당금이 높게 책정돼서 공시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되면은 왜 그러느냐?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되게 되면 배당소득을 이제 분리과세로 적용받기 위해서 뭉칫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네.
나 이제 분리과세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거. 그러면은 얘네들 쪽으로 이제 기업들이든 뭐 큰 돈들이 들어가서 그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면 나의 소득과 관계없이 여기서 발생한 배당금은 어떻게 돼요? 이제 떨어져서 네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익성이 네 달라질 수 있겠죠. 세금을 내긴 내지만 좀 덜 내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배당소득세 15.4% 내고 그 다음에 그게 종합소득에 합산이 돼가지고 세금을 많이 냈잖아요. 지금은 근데 조금 더 나아졌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당주들 공략하실 때 이렇게 배당 성향과 배당 성장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꼭 굳이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대충 하시겠다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분리소득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대형주나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린 그런 종목들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종목 찾아보면 그렇게 사볼 만한 종목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조에 살짝 미치지 못해가지고 뭔가 특별 배당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네 원래대로 네 고배당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리고요.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포지션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어떤 주가 약세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어제도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도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자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장 상황 조금 더 보고 분위기 보시면서 진행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네, 항상 천천히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계좌가 안정적으로 그래도 좋은 흐름들을 이끌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자, 좋은 네 하루를 출발시켜 보자고요. 자, 모두들 네, 힘내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